자, 야권의 또 다른 대표 스피커로 불리는 인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본인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에서 내가 6년 3개월 정도 만에 뉴스공장의 공장장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예.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자, 김어준 씨가 이제 뉴스공장을 그만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현주 변호사라고 사과드립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자, 김어준 씨 뉴스공장 하차를 직접 밝혔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오늘 직접 뉴스공장에서 하차할 계획이라는 거를 밝혔고요. 그 내용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말까지 3주 정도 더 진행을 할 것이고, 자기가 이제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였다라는 얘기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20년 정도를 더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하게 됐고, 신장식 변호사라든지 주진우 기자도 오늘 안에 입장을 내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TBS가 지금 이제 그 예산안의 그 지원이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도록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아마 김어준 씨가 자진 하차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언론의 편향성이나 정치 중립성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또 언론의 자유나 편성의 자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가 또 충돌되는 지점이라서 두고두고 앞으로도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을 오래 진행했었어요. 보니까 이제 뭐 한 6년 3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 송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뭐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내후년부터 이제 제로가 되죠, 제로.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고 지금 그 교통방송은 벌써 긴축 재정에 들어갔고, 이 상황에서 그것이 그전에는 김어준 씨가 그 계속 방송을 진행할 때는 또 김어준 씨가 따로 협찬을 많이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 교통방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너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뭐 낮아졌을 거고,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을 끊는데 거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너무 늦었어요. 본인이 그전에 논란이 있을 때 빨리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회사도 만든다고 했죠. 여론조사 회사 만든다고? 여론조사 회사 만든다고 했죠. 그다음에 뉴스공장이라는 거의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져가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시사 채널 PD를 또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 가짜뉴스나 이런 것을 퍼뜨리기는 어려워졌어요. 그 교통방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나와서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물론 자극적으로 하는 것이 TBS라는 그 교통방송 채널이 마이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전파가 될지 모르지만은 말의 강도는 더 세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그 잠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더 탐사처럼 이것이 과연 언론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만 하고 이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언론이다, 기자다 해서 이 취재다 하고 하면은 모든 것을 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가 김어준 씨에 대한 그 문제는 더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공개적이고 합법적 틀 안에서 견제를 하고 제재를 했을 때는 그 한계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 공간에서 밀어내고 쫓아내서 다른 공간으로 가게 만들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어느 장면에서나 다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편향적이다 뭐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해왔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청취율 1위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이 다른 방송국에 가서 그 방송 유사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또 청취율 1위로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공개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 개인이 만든 또 다른 매체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더 강한 어조의 논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렇게 밀어낸 사람들, 탄압한 사람들의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TBS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준공영 방송인데
단순히 정치율이 높다고 그 가짜뉴스가라는 논란이 계속 있는 프로를 그 공영방송에서 정치율 높다고 그렇게 계속 놔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제도의 틀 밖에 나와서 더 세게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제도로 그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쯤 하시죠. 예, 김어준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